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고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으세요. 칼슘제 드시고 햇볕 좀 쬐세요. 그래서 열심히 영양제를 챙겨 먹고 날 좋은 날에는 산책도 나가보지만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해봐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실 때 버섯 한 봉지와 올리브오일 한 병을 함께 집어 드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4%, 골감소증 유병률은 47.9%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10명 중 7명이 뼈 건강에 이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은 더 심각합니다. 50대 여성의 12.7%, 60대 여성의 21.4%, 70대 이상 여성의 37.2%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습니다. 2026년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50세 이상 여성 4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뼈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때까지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거나 기침 한 번에 갈비뼈에 금이 가는 식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엉덩이뼈 골절이 발생하면 최대 30%의 사망률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비타민 D 결핍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결핍 실태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한국 남성의 59.7%, 여성의 86.5%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남성의 64%, 여성의 77%가 비타민 D 부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내 생활이 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비타민 D 결핍을 점점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뼈에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직접 조절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할 때는 음식으로 먹은 칼슘의 30에서 40%가 흡수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흡수율이 10에서 15%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아무리 칼슘제를 열심히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것의 3분의 2가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국제골다공증재단에 따르면 비타민 D는 3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해주고, 둘째로 뼈의 재생과 무기질화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셋째로 근육 기능을 지원해서 낙상 위험을 낮춰줍니다. 뼈를 지키려면 칼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어디서 얻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햇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서 햇볕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식품 중에서는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그리고 버섯이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 바로 버섯입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섯은 식물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동물과 똑같은 원리로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전구체가 있어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3로 전환되듯이 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전구체가 있어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인 에르고칼시페롤로 전환됩니다. 이 반응은 버섯을 수확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도 햇볕에 잠깐 올려두면 비타민 D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놀라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 재배된 일반 양송이버섯 100g에는 비타민 D가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아주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100g에는 최대 1600 IU에 달하는 비타민 D가 들어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송이 버섯을 포자 부분이 위로 향하게 뒤집어서 12시간 햇볕에 노출시키면 최대 46,000 IU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실험적 최대치이고 실제 가정에서는 표고버섯이나 양송이 버섯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햇볕이 강한 시간에 15분에서 30분만 놓아두어도 비타민 D 함량이 실내 재배 버섯 대비 최대 수십 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로 햇볕 노출 표고버섯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버섯에 이렇게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그 비타민 D가 다 흡수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용성이란 기름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 안에서 흡수되려면 반드시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장에서 비타민 D가 흡수될 때 담즙산이 분비되어 미셀이라는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이 미셀은 지방이 있어야만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지방 없이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비타민 D는 미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생버섯 그대로 먹거나 물에 삶거나 기름 없이 굽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버섯 속 비타민 D의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올리브 오일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이 지방산은 소장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미셀 형성을 극대화하여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 저널에 2024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버섯을 조리할 때 기름에 볶는 방식이 비타민 D 보존율 62에서 88% 범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물에 삶으면 비타민 D가 물속으로 용출되어 손실되고 기름 없이 고온에서 굽기만 하면 비타민 D가 열에 의해 분해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볶으면 비타민 D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흡수에 필요한 지방을 공급하는 이중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영양학부에서도 버섯을 지방이 있는 기름에 조리하면 비타민 D가 기름 속으로 이행되면서 체내 흡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섯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버섯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에는 뼈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시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오칸탈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골다공증의 원인 중 하나는 만성염증으로 인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과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올레오칸탈은 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뼈의 소실 속도를 늦춰줍니다. 동시에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면역 조절과 장 건강 개선에 관여하는데 장 건강이 좋아지면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 기반 자체가 강화됩니다. 버섯 종류별로도 특성이 다릅니다. 표고버섯은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아서 햇볕 노출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 렌티난이라는 면역 활성 다당체와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버섯으로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단에도 좋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함께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팽이버섯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혈압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양송이버섯은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높아 햇볕 노출 시 비타민 D 생성 효율이 표고버섯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버섯의 비타민 D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햇빛 충전입니다. 마트에서 버섯을 사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자외선이 강한 시간에
버섯의 안쪽 포자 부분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고 15분에서 30분 햇볕을 쬐어주세요. 표고버섯의 경우 가세 안쪽 부분에 에르고스테롤이 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자 면이 위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타민 D 함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햇볕 노출 여부만으로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햇빛 충전을 마친 버섯은 냉장고에서 최대 7일에서 10일 동안 비타민 D 함량이 유지됩니다. 건조 표고버섯을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햇볕 노출 없이도 비타민 D 함량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 볶음 기본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표고버섯 또는 양송이버섯 200g, 올리브오일 1스푼 반, 마늘 2쪽, 소금, 후추입니다. 먼저 버섯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키친타월로 물기를 꼭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볶을 때 수분이 나와서 비타민 D가 수분 속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로 달군 뒤 편으로 썬 마늘을 넣고 30초 볶습니다. 그 다음 버섯을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4분 볶아주세요. 버섯에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높여 수분을 빠르게 날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하면 완성입니다. 이 조리법에서 올리브 오일 1스푼 반은 비타민 D 미셀 형성에 충분한 지방량입니다.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써도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되지만 들기름은 열에 약하므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집중 버섯 달걀 볶음입니다. 이 레시피는 버섯의 비타민 D에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3를 더해서 두 가지 형태의 비타민 D를 동시에 공급하는 최강의 조합입니다. 재료는 표고버섯 150g, 달걀 2개, 올리브 오일 2스푼, 파 약간, 소금, 참깨입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버섯을 먼저 3분 볶다가 달걀 2개를 넣고 스크램블 형태로 함께 볶아줍니다. 파와 소금으로 간하고 마지막에 참깨를 살짝 으깨서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비타민 D상과 약 41IU 들어있고 달걀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비타민 D 흡수를 더욱 극대화해 줍니다. 참깨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칼슘 함량이 100g당 1156mg에 달하는 뼈 건강에 숨은 강자입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 폭탄 버섯 된장국입니다. 된장 자체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는 햇볕 노출 표고버섯 100g, 두부 100g, 된장 1스푼 반, 참기름 반 스푼, 물 600ml입니다. 물을 끓이다가 된장을 풀고 표고버섯과 두부를 넣어 5분 끓입니다. 불을 끄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의 지방이 된장국 속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기름이 들어간 국물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7일 실행 계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시작 전 마트에서 표고버섯 한 봉지와 양송이버섯 한 봉지, 올리브 오일, 달걀을 구입하세요. 집에 오자마자 버섯을 뒤집어서 햇볕에 15분 이상 올려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의 버섯이 비타민 D 복으로 변합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올리브 오일 버섯 볶음을 저녁 반찬으로 드세요. 넷째 날에는 버섯 달걀 볶음을 아침이나 점심으로 챙겨 드세요. 다섯째 날에는 버섯 된장국을 끓이세요. 여섯째 날에는 외식이나 집밥에 버섯 볶음을 추가해서 드세요.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피로감이 줄고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7일 루틴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하시면 골밀도 수치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 치료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D 형태입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 비타민 D3와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분들에게는 D도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의미 있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분들에게는
D2의 효과가 D3보다 낮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비타민 D 과잉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충제를 이미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품을 통한 섭취와 합산했을 때 하루 상한선인 4000IU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부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신 분은 비타민 D 관련 식이 변화 전에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발연점을 넘기면 산화되므로 센 불, 고온 볶음보다는 중불에서 천천히 볶으시는 것이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을 보존하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절반 이상이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 상태이고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버섯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하는 거의 유일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지용성 흡수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항염증 효과로 파골세포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마트에서 버섯을 사오면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말고 15분에서 30분 햇볕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볶아 드세요.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뼈가 지금보다 훨씬 탄탄해지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골다공증 걱정이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숨겨진 식품 조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